장면을 요약하면서 리뷰를 진행해보도록 할 텐데, 먼저 2화를 보고 오셔야 이해가 쉽겠습니다. 일반인이 정말 일반인이 아니라 사기꾼일 수 있다고 의심하는 분들이 많죠. 아쿠다마 드라이브를 재밌게 보려면 이렇게 애니에 나온 단서로 여러가지 추측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단간론파 제작진인 만큼 애니에 분명히 트릭을 숨겨놓았을 거고, 실제로 의심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각 캐릭터에 숨어 있었죠. 진실이 밝혀졌을 때 뒤통수를 때리는 건 이 애니를 만든 제작진이 잘하는 것입니다. 지난 화에 이어 모두를 불러들인 고양이는 모두를 베테랑 아쿠다마라고 말합니다. 해커가 노이즈를 알아채 검은 고양이가 로봇임이 밝혀졌습니다. 1화에서 검은 고양이는 전봇대 위에서 신칸센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동시에 일반인의 모습이 눈에 비춰지고 있었죠. 다음 대사를 보겠습니다. 너희 둘은 계획엔 없었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것 자체가 둘의 높은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하죠. 일반인과 양아치는 얼떨결에 휘말린 인물입니다. 원래는 5명만 채울 것으로 계획했지만 충동적인 살인기가 그 자리에 모두를 채웠다는 게 되죠. 그래서 계획에 없던 둘이라 하면 일반인과 양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분명 고양이 뒤에 있는 누군가는 일반인을 그 전부터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계획에 없던 둘에 일반인이 포함된 게 아니라 일반인은 원래부터 계획에 들어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먼저 의뢰를 받은 3명의 아쿠다마에겐 살인귀 탈취에 대한 보수가 입금되며 너희의 포텐셜을 확인하는 거였다고 했습니다. 싸움꾼, 해커, 의사와 달리 운반책은 선입금되었죠. 이는 운반책의 포텐셜은 이미 입증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2명은 살인귀와 양아치로 좁혀집니다. 이 4명은 직접 의뢰한 것이고, 고양이를 구하는 성격이던 일반인에겐 고양이형 로봇으로 유도를 했죠. 이 5명은 확실히 고양이의 의도가 담겨 있었고, 살인귀는 폭탄을 건네받을 때 들은 대로라고 말했는데 어떤 말을 같이 들었는지는 의문입니다. 포텐셜이 이미 확인되어 시험을 보지 않은 운반책에게 폭탄의 전달만, 폭탄 장착만 시키려고 살인귀를 구출해낸 거라면 신칸센 계획에 없던 건 이 둘이 되겠습니다. 단간론파로 미루어 보면 구성원 중에 흑막이 없다고는 못하겠네요. 페이지 2는 아무도 한 적 없고 신앙의 대상이자 유일하게 간토로 이어지는 신칸센의 습격. 보수는 10억이었습니다. 경찰이 오는 소리가 들리자 자리를 이동하기로 하고, 싸움꾼은 강력만으로 도약해 버스를 점거하고, 해커가 시스템을 통제하는 개성이 돋보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버스에서 여러 잡담이 오가는데 해커는 해킹 외엔 관심이 없고, 양아치는 허세를 부리고, 싸움꾼은 무식하고, 의사는 상당히 왜곡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 와중에 살인귀는 어린아이같이 뛰어다니며 비상용 버튼을 전부 누르는 바람에 게이샤 데마이코라는 호텔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다음 장면엔 모노쿠마 극장이 떠오르는 계몽 교육 방송이 나옵니다. 이 방송은 작중 인물들에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시청자들에게만 보여주며, 보통 의미 없는 말이 많지만 떡밥과 작품의 의도가 들어있는 모노쿠마 극장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간사이의 성립을 알려주는 이 방송은 하루 23번 재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본 방송 한 번을 포함하면 총 24번으로 1시간에 한 번씩 틀어주는 꼴입니다. 서로 왼쪽과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때 티셔츠의 의미는 토끼는 인생, 상어는 여러가지라는 뜻입니다. 이후 계속 티셔츠를 바꾸는데 토끼는 전문가, 상어는 아마추어, 이어 천재와 바보로, 또다시 토끼는 동충, 상어는 하초라고 바뀝니다. 동충하초는 곤충을 숙주로 삼는 버섯을 말합니다. 물음표, 느낌표에 이어 가난함과 벼락부자, 완화, 긴장, 평화, 전쟁, 감사, 감격, 동물, 어류, 마지막으로 지옥, 천국입니다. 반이어가 많이 나왔으며 간사이와 간토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에 비엔이라는 단어는 흐릿해서 알아볼 수 없지만 일본어는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마우스 카레라고만 보면 읽히지 않습니다. 화면의 글자는 마우스 커레이드로 보이는데, 보통 일본어로 가면 무도회인 마스커레이드를 뜻하는 건 이거지만 이 글자는 우가 들어가 마우스 커레이드가 되었습니다. 마우스 커레이드는 디즈니랜드에서 진행하는 가면 무도회이며, 일본에는 2009년과 2010년에 도쿄 디즈니랜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사진 속 글자가 마우스 커레이드가 맞다면 이 화면은 도쿄, 간토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장면의 배경이 2009년이나 2010년을 나타내는 건지는 불확실하지만 디즈니랜드는 일본의 도쿄에만 존재합니다. 애니에서 보여지는 지역은 간사이이며 간토와 함께 실제 지역명이고, 간토엔 도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쿄가 맞다면 이때 부흥한 간사이라고 말하면서 간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영락없는 거짓 방송입니다. 게다가 제작과 저작이 간사이라고 나와 있는데, 신형폭탄을 떨어뜨린 간토를 신격화하는 이 방송을 정말 간사이가 하는 건지 모든 것이 의문이지만 세뇌방송이란 건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 추락한 42층 복도. 살인귀는 넘어지려는 일반인을 붙잡아주며 분홍이 싫지는 않지만 강렬함이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단갈론파의 피는 분홍색이었습니다. 살인귀는 일반인이 자신의 것이라고 하며 누구에게도 안 넘긴다고 하죠. 경찰이 들이닥치지만 다 죽고, 문패에 G, O, R, 이라는 글자가 비춰집니다.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지켜봐야 알겠습니다. 열차 신칸센은 간토와 간사이를 잇는 유일한 통로이며 규슈플랜트라는 정보가 나왔습니다. 규슈플랜트는 운반체계 바이크처럼 특별한 물건을 만드는 간토 직속 연구 도시로 아직까지는 의문의 장소입니다.
신칸센 선두 차량에 있는 1.5m의 금고를 훔치는 게 이들의 미션이었죠. 신칸센이 경유하는 간사이 스테이션은 도장센터처럼 경비가 삼엄했는데 도장센터는 1화에서 나왔습니다. 도장센터는 간사이 중앙개인정보관리국으로 일반인이 다니는 직장이었습니다. 도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도장이 맞습니다. 검은 고양이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는데 그때 처형과에 스승과 제자가 등장합니다. 제자와 싸움꾼의 격투씬이 이어지고 해커는 검은 고양이를 데리고 탈출합니다. 스승과 제자는 아쿠다마들을 압도할 정도의 실력이었고 모두가 처형되기 직전 운반책의 책략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간사이 폐공장에서 다시 모인 아쿠다마들은 담소를 나누고 신칸센에 있는 이들이 훔쳐야 하는 금고가 나오며 2화가 끝이 납니다. 이번 화 제목은 저수지의 개들, 지난 화 제목은 세븐, 다음 화 제목은 미션 임파서블로 전부 1990년대 범죄, 첩보 영화의 제목입니다. 단간론파와 아쿠다마 드라이브는 제작진이 제작진인 만큼 적지 않은 연관성을 가집니다. 단간론파는 곰, 토끼 같은 동물 캐릭터가 등장하며 모노쿠마 극장에도 이들이 나왔는데 이 작품에도 고양이, 토끼, 상어가 등장하죠. 동물 소품이 들어갔던 유일한 캐릭터가 비중이 컸었는데 그런 의미로 아쿠다마 중 유일하게 동물 소품이 있는 해커가 눈에 띕니다. 스나이퍼는 이번 화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스위트룸에서 인테리어에 왜 이렇게 공을 들였을까 했는데 물 위에서 싸우는 듯한 연출이 박진감 넘쳤고 방의 모드가 변경되어 빛을 이용한 분위기의 고조감도 나타나 있었습니다. 스토리도 치밀한데 액션까지 부족함이 없네요. 스승과 제자의 등장씬도 파투페에 맞춰 특징을 잘 살려주었습니다. 일반인이 정말 일반인인지 노골적으로 수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층이 날아갈 정도의 공격이고 처형과의 등장으로 정신없는 와중에도 일반인은 가방을 챙겨왔습니다. 다시 되돌려보면 추락 당시까지만 해도 메고 있었지만 스위트룸에서 잠깐 내려놓았다가 그 이후 소파 쪽에 있는 가방이 처형과의 등장에도 메고 있지 않다가 탈출했을 때 가방을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수상한 주인공이다 보니 가방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했는데 건물이 날아갈 정도의 상황에서 가방을 가져온 걸 보면 더 수상해집니다. 게다가 간사이 개인정보관리국이라는 직장도 경비가 삼엄한 곳을 드나들 수 있는 내부자라는 점으로 자신의 정보를 숨기기 쉬운 상황이기도 합니다. 엔딩을 보면 각 캐릭터의 특성이 그림으로 나타나 있는데 일반인은 온몸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도장이라는 의미가 중요해 보입니다. 도장은 그 사람 단 하나를 상징하는 물건입니다. 이 장면에 대해 추측해보자면 일반인은 여러 도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가 일반인을 스캔했을 때 정면으로 나오는데 오프닝을 보면 숫자로 추정 징역이 나온 다른 인물들과 달리 물음표라 써져 있습니다. 가면 무도회에서 가면만 바꾸면 다른 사람이 되는 것처럼 도장을 바꾸면 뭔가가 달라지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서의 입은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이 떠오릅니다. 이렇게 장면을 하나하나 살펴보았는데 개인적인 추측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모든 걸 의심하고 있어야 나중에 실마리가 풀렸을 때 받는 충격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수상한데 너무 사소한 거라 말하지 못한 것도 있네요. 신칸센에 관한 것도 얘기해보려 했는데 기회가 된다면 다음 화에 이어 해보겠습니다. 아쿠다마 드라이브 리뷰는 매주 금요일에서 토요일 사이에 올라갑니다. 이상으로 2화 리뷰를 마치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